여보세요?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지연이는 새벽 3시 또다시 남편 준호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문자함에는 읽을 수 없는 욕설들이 가득했다. 술에 취한 준호의 흔적이었다. 또 시작이네. 1년 전 연애 시절이 떠올랐다. 평소 온순하고 착한 준호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헤어지자는 말에 상스러운 욕을 문자로 퍼붓고 전화를 걸면 한마디도 없이 끊어버리곤 했다. 그러다 며칠 지나면 어김없이 나타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술만 먹으면 왜 이러는지. 그때마다 지연이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녹았다. 술만 안 마시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부모님도 준호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래도 평소에 착하고 성실하잖아. 술버릇만 고치면 좋은 신랑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 날 준호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누나가 어릴 적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준호가 외동이라 제가 너무 애지중지 키웠나 봐요. 순자 씨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지연이는 그 손을 다정하게 맞잡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러나 신혼집 문제가 불거졌다. 저기, 장모님 죄송한데 저희가 당장 분가할 형편이 안 돼서요. 처음엔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지연이 아버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요. 지연아, 너도 시어머니 잘 모셔드려라. 네, 아빠. 지연이도 각오를 다졌다. 착한 남편, 따뜻한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혼 첫날 밤 준호는 지연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나 지연이는 몰랐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그리고 자신이 곧 상상도 못한 고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를.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준비한 아침상을 받으며 지연이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출근했고 지연이도 곧 자신의 일터로 향했다. 다녀오세요, 며느리.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회식이라며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남편을 보며 지연이의 가슴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새벽 4시까지 어디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준호는 벌써 3번째 새벽 귀가였다. 미안. 친구들이 자꾸 붙잡아서. 준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안방 문이 열렸다. 잠옷 차림의 순자 씨가 나왔다. 무슨 일이야?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아니, 준호야. 회식이었어? 고생했다.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방으로 데려갔다. 지연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나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다음 날 저녁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회식 있으면 미리 말해줘.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알았어. 미안해, 여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일주일 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지연이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당신 결혼했다는 자각이 있어요, 없어요? 매번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야,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 어머니 가게 일하는데 무슨 회식이 그렇게 많아요? 둘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시 안방 문이 열렸다. 뭐야 또? 준호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마누라한테 그렇게 혼나니?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 문제니까. 부부 문제? 내 아들이 혼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준호가 밤늦게 들어온 게 잘못이긴 하지. 하지만 며느리, 남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야.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다. 준호는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는 그냥 아직 어려서 그래. 부부싸움도 방법이 있는 거야. 큰 소리부터 지르면 되겠어? 순자 씨의 말에 지연이는 억울함이 북받쳤지만 꾹 참았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코 고는 준호를 보며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한테만 양보하라고 하는 거야? 며칠 후 준호가 또다시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이는 이번에는 조용히 기다렸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로 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한잔 했어. 그래도 연락은 해줬어야죠. 걱정했잖아요. 지연이의 차분한 말에 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알았어. 나도 피곤해. 그만 좀 해. 제가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야, 시끄러워. 준호가 소리를 지르자 또다시 안방 문이 열렸다. 또 싸워? 며느리, 내 아들 좀 그만 괴롭혀. 순자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연이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것 같았다. 너희 친정에서는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순자 씨의 한마디에 지연이는 얼어붙었다. 부부싸움을 말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어머니, 친정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내가 우리 준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까 내 엄마 아빠도 서로 그렇게 사나 보다 싶어서.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내가 보기엔 내가 우리 준호기를 완전히 죽이고 있어.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지연이는 억울했다. 자신은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정당한 항의를 한 것뿐인데 왜 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니긴. 내가 다 봤어. 내가 얼마나 준호한테 쌀쌀맞게 구는지. 남자는 기를 살려줘야 하는 거야. 어머니, 친정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저희 부부.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디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볼까? 지연이도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언제 대들었어요? 저는 그냥 친정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것 봐. 지금 목소리 톤 좀 봐.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야? 준호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여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지금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까지 욕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욕? 내가 언제 욕했어? 사실을 말한 거지. 순자 씨와 지연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결국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엎드려 울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분가를 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준호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무직이나 마찬가지였다. 카드 발급도 대출도 불가능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순자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 일찍 출근했다. 가게에 딸린 집이라 하루 종일 얼굴을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부엌에 가기가 꺼려졌다. 손바닥만 한 작은 부엌에서 순자 씨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저녁 차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그냥 있어. 순자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밥과 설거지만 하고 나머지 집안일은 순자 씨가 도맡아 했다.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게으른 며느리가 되는 건가? 지연이는 혼란스러웠다. 부엌에 들어가면 싸우고 안 들어가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엄마가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뭐가요? 내가 부엌일을 너무 안 도와준다고. 제가요? 설거지랑 밥은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 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지연이는 결심했다. 부엌에서 순자 씨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로. 어차피 뭘 해도 잘못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띠링.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새벽 2시였다. 지연이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이혼하고 싶다. 준호의 문자였다. 술 냄새가 풍기는 듯한 문장들이 계속 이어졌다.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뭘 어쩌라고? 욕설이 섞인 문자가 연달아 왔다. 지연이는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다. 아니,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렸다. 또 술 먹고 그러는구나. 한숨을 내쉬며 지연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패턴이었다. 술만 먹으면 용기를 얻어 문자로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남편. 아침이 되자 준호는 집에 돌아왔다. 눈이 퉁퉁 붓고 초췌한 얼굴이었다. 여보,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됐어요. 이제 익숙해요. 정말 미안해. 엄마랑 내가 자꾸 싸우니까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술 먹고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왔다. 준호야,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술 때문이지? 며느리, 우리 준호 술 좀 그만 먹게 잘 좀 해봐. 지연이는 허탈하게 웃었다. 남편이 술 먹고 자신에게 욕을 퍼붓는데 그걸 막는 것도 자신의 몫이란다. 일주일 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새벽에 문자가 왔고 욕설이 이어졌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무릎 꿇고 사과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술만 먹으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술을 끊든지 해요. 알았어. 줄일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달에 2~3번씩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어느 날 지연이는 친구 미경이에게 하소연했다. 평소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달라져. 그럼 술 끊으라고 해. 그게 쉽게 되겠어?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지연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술버릇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항상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었다. 준호가 술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는 항상 남편 편만 들어. 제가 뭐라고 하면 남편을 이해해줘야지 이러면서. 그건 좀 심하다. 근데 너 임신은? 응, 이제 4개월 됐어.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임신까지. 힘들겠다. 미경의 걱정 어린 눈빛에 지연이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아이 낳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상황이 나아질까?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준호는 또다시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문자 대신 직접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맨날 엄마랑만 싸우고. 조용히 해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아기? 아기가 뭐가 중요해? 나는 중요하지도 않아? 준호의 목소리에 순자 씨가 나왔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저 못 살겠어요. 진짜. 준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평생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겠구나.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지연이는 힘들었던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새 식구네요. 지연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준호도 아빠가 됐으니 더 성숙해질 거라고. 순자 씨는 병원에 와서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준호가 아빠가 됐네. 며느리 고생했어.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지연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우리 준호도 철들겠지.
아빠가 됐는데. 순자 씨의 말처럼 처음 몇 주는 평화로웠다. 준호는 매일 일찍 들어와 아기를 돌봤고 순자 씨도 손자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또요? 아기 돌봐줘야 하잖아요. 엄마가 계시잖아. 오늘만.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나가버렸다. 지연이는 혼자 아기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가 방문을 열었다. 아이고, 또 울어? 애가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에휴,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할게, 비켜봐. 순자 씨는 능숙하게 아기를 안아달랬다. 지연이는 한편으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나도 엄마인데. 아기가 석 달이 됐을 때 준호의 술버릇이 다시 시작됐다. 당신은 이제 아기만 신경 써. 나는 안중에도 없지. 새벽 문자였다. 지연이는 옆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네. 다음 날 순자 씨가 지연이를 불렀다. 며느리, 우리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네? 아기 때문에 내가 준호한테 소홀한 거 아니야? 남편도 챙겨줘야지. 저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아기는 내가 봐줄게. 넌 남편 좀 잘 챙겨. 준호가 요즘 자꾸 밤늦게 들어오잖아. 그게 다 내가 남편을 소홀히 해서 그래.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남편까지 챙기라니. 저녁에 준호가 들어왔다.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제가 당신한테 소홀했나요? 아니야. 내가 아기 돌보느라 힘든 거 알아. 그럼 왜 자꾸 밤늦게? 그냥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준호의 대답에 지연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가?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너랑 엄마랑 맨날 신경전하잖아. 그 사이에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할게.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이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분가를 해야 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준호의 월급은 110만 원. 아기 분유값과 기저귀값만 해도 빠듯한 금액이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요? 지연이는 고지서를 들고 준호에게 물었다. 얼만데? 95만 원이요. 아기 분유랑 기저귀, 병원비만 해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전에는 몰랐다. 순자 씨가 운영하는 가게 수입이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준호가 받는 월급이 고작 110만 원이라는 것을. 아기 낳고 10만 원 올려주신 건데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단 말은 해봐야지.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며칠 후 준호가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가. 당장은 어렵대. 왜요?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돈을 좀 보태주시고 계셔서. 뭐라고요? 지연이는 깜짝 놀랐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엄마 친정이 집 근처에 있잖아. 그 집도 엄마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래. 그리고 외삼촌들이 가끔. 그래서 우리는 110만 원으로 살라고요? 미안해. 내가 더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순자 씨는 지연이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에 섭섭해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그래. 시어머니 돈만 바라보지. 그 말을 전해 듣고 지연이는 억울했다. 내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아기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결국 지연이는 결심했다. 주말 야간 알바를 구하기로. 여보, 저 주말에 알바 좀 하려고요. 뭐? 아기는 어떡하고? 주말에만 할 거예요. 낮에는 아기 보고 밤에만 몇 시간. 준호는 난색을 표했지만 지연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순자 씨도 반대했다. 돌도 안 된 아기를 두고 밖에 나가? 그게 엄마가 할 짓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이 뻔했다. 토요일 밤 지연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번 돈으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됐다. 석 달이 지났다. 지연이는 지쳐갔다. 평일에는 아기를 돌보고 주말에는 야간 알바를 했다. 잠은 쪼개서 자야 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여.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이는 남편을 안아줬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기가 돌이 지나면 돌잔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기의 첫 돌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연이는 돌잔치 준비를 위해 알바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다. 여보, 어머니한테 월급 20만 원만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만 원? 네. 제가 알바 그만두면 수입이 없잖아요. 돌잔치 준비도 해야 하고. 준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날 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엄마가 화내셨어. 왜요? 월급 20만 원 올려달라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대. 지연이는 화가 치밀었다. 부담스럽다고요? 가게 수입이 400만 원이 넘는다며요. 그게 엄마도 지출이 많으셔서 외할머니 댁에 보내는 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친정은 챙기면서 우리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연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손님 없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월급 올려주시기로 했대. 지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다. 근데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쁜 마음이 반, 씁쓸한 마음이 반이었다. 여보, 내일 일찍 들어올게. 우리 셋이서 외식이나 하자.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지연이는 생각했다.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틀 후 저녁 지연이가 알바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엄마가 몸져 누우셨어. 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몸이 아프신 건 아니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 말에 지연이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저 때문에요? 준호의 침묵이 답이었다. 지연이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20만 원 때문에? 20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고 몸져 누우셨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연이는 아기 분유를 타면서 눈물이 났다. 억울해. 정말 억울해. 외할머니 댁에는 수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며느리가 야간 알바를 뛰는데도 월급 20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분유를 타다가 지연이의 손이 떨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참을 수 없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연이는 아기를 재우고 안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대답이 없었다. 지연이는 문을 열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순자 씨가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 저는 그냥. 친정에서는 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또다시 친정 이야기가 나왔다. 지연이는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 친정 이야기는 왜 자꾸 하세요?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급히 아기 방으로 갔다. 아기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 씨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기 앞에서? 내가 먼저 소리를 질렀잖아. 어머니가 먼저 친정 얘기를.
그래, 내가 틀렸어. 내가 다 잘못했어. 만족해? 순자 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준호가 황급히 나왔다. 엄마 여보 진정해. 준호야. 내 마누라 관리 좀 잘해. 순자 씨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모욕하는 여자랑 살 거야? 그런 꼴 보일 거면 당장 나가. 지연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가라고요? 제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 순자 씨의 말에 지연이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짐을 쌌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못 살아.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고 아기 짐을 챙겼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여보. 비켜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은 왜 맨날 보고만 있어요? 지연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다. 아기를 안고 문을 열었다. 밖은 추운 겨울밤이었다. 지연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 친정 대문을 열며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놀라 나왔다. 지연아. 이 밤에 왜? 아이고 애기까지. 엄마.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지연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도 나와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하루 이틀 쉬다 가거라. 진정하고. 그날 밤 지연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부엌에서 부딪힐 걱정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지연아, 남편한테 연락은 해야지. 싫어요, 엄마. 연락하면 또 들어가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도 부부인데. 어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틀이 지났다. 준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지연이는 답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이를 불렀다. 지연아,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빠. 언제까지 이럴 거니? 결혼한 사람이 친정에 와서. 아빠,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넌 며느리잖아. 참고 살아야지. 아빠도 그런 소리 하세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 제 편은 안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넌 이제 결혼한 사람이고 아기 엄마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책임감이요? 저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시어머니는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동안 지연이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이대로 계속 친정에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 고민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남편이 전화했더라.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하신대.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는 제 마음도 모르면서. 알아. 근데 애기도 있고. 평생 친정에서 살 수는 없잖아.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엄마.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열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다시 지연이를 불렀다. 지연아, 아빠가 준호 아버지. 아니, 준호 어머니랑 통화를 했다. 네?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신대. 며느리 붙잡고 싶다고. 아빠, 그 말 믿으세요? 일단 돌아가 봐라.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아빠 말 좀 들어라.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혼. 그 단어가 나오자 지연이는 숨이 막혔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아직 준호를 사랑하는데? 아빠, 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들어가 봐. 분가 이야기도 진지하게 해보고. 응? 아버지의 설득에 지연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돌아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지연이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여보, 외할머니 댁에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요?
응, 오래전 일이야. 그 돈은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대. 준호의 대답에 지연이는 어이가 없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떼이고 있다고요? 떼인 건 아니고. 왜 삼촌들이 어려워서? 왜 삼촌들이 어려우면 우리는 안 어려워요? 우리는 월급 11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왜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목소리를 낮춰요? 그때 순자 씨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해? 어머니, 외할머니 댁에 3천만 원을 빌려주셨다면서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 있죠. 우리 월급은 110만 원밖에 안 주시면서 친정에는 그렇게 큰 돈을. 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그 돈이 어머니 개인 돈이에요? 가게 수입은 식구들이 함께 만드는 건데. 이것 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순자 씨와 지연이는 또다시 언성을 높였다. 준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다음 날 지연이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외할머니 댁 집도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래요? 응. 엄마가 외할머니 모시고 싶어 하셔서. 그럼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아요? 당연히 엄마가.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의 월수입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친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외삼촌들이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손 벌린대. 이번에도 뭐요? 외삼촌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500만 원 보내드렸대. 500만 원이요? 지연이는 기가 막혔다. 친정에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 며느리가 야간 알바를 뛰는 건 모른 척 한다는 게. 여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알아.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 그럼 제 입장은요? 우리 입장은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나도 답답해. 정말.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자 씨가 말했다. 며느리, 내가 우리 친정 돕는 거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뭐? 속 시원하게 말해봐. 우리도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요. 생각?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집도 공짜로 살고 밥도 다 해주고.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지연이는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분가해야 해요. 알아. 근데 당장이 아니어도 돼요. 계획이라도 세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평생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할 거야. 여보, 더 이상 못 살겠어. 술에 취한 준호가 새벽에 집에 돌아와 지연이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돈 안 올려주면 너한테 달달 볶이고. 차라리 죽고 싶어. 지연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왜 맨날 이래요? 진심이야. 난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너도 엄마도 다 날 괴롭혀.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다들 편하겠지. 여보, 정신 차려요. 지연이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준호는 계속 중얼거렸다. 아무도 날 이해 안 해. 아무도.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기억 안 나요? 아니, 왜?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다. 술 먹고 자살하고 싶다던 말을 기억도 못한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지연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도 그 힘듦의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이라는 것도. 일주일 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엄마가 나보고 내가 나쁜 여자래.
술에 취한 준호가 지연이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엄마한테서 떼어놓으려 한대. 제가요? 제가 언제? 몰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벽을 쳤다. 아기가 놀라 울기 시작했다. 여보, 애기 깰라. 조용히 해요. 애기. 맨날 애기만 신경 써. 나는? 당신 지금 취했어요. 내일 얘기해요. 지연이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달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이게 가정인가?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사과했다.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또 당신 술 좀 끊어요. 제발. 알았어. 끊을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약속은 일주일도 못 갔다.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시 사과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어느 날 밤 순자 씨가 지연이를 불렀다. 며느리, 우리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네. 내가 준호한테 좀 잘해줘.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줘야지. 지연이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제가 잘해줘야 한다고요? 그래. 준호가 술 마시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다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 술도 안 마시고 그러지. 지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이는 오랜만에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했다. 미경아. 왜? 무슨 일 있어? 나 정말 못 살겠어.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죽고 싶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맨날 나 탓하고. 그래서? 이혼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직 준호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미경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너무 힘들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이야. 그것도 해봤어. 근데 친정에서도 자꾸 돌아가래. 에휴, 정말 답답하다. 전화를 끊고 지연이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평화롭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결정을 해야 해. 엄마, 지연이가 나보다 준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준호가 순자 씨에게 하는 말을 지연이는 우연히 들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모자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뭐? 무슨 소리야? 애기만 돌보고.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에휴, 우리 준호. 그래도 참아야지. 애기가 아직 어리니까. 근데 엄마, 저도 외로워요. 결혼하고 더 외로워진 것 같아요. 지연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기에게만 신경 쓴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엄마.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대화를 듣고 지연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 사람은 평생 엄마 품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며칠 후 준호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순자 씨 앞에서 지연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냐? 뭐가 너무해요? 애기만 안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잖아. 여보, 지금 술 취했어요. 내일 얘기해요. 내일. 맨날 내일. 나는 지금 당장 말하고 싶단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런 여자랑은 못 살겠어요, 엄마. 지연이는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순자 씨가 아들을 진정시켰다. 준호야, 진정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준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연이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됐어요. 이제 익숙해요. 농담이었어. 진심 아니야. 농담이든 진담이든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날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연이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술만 먹으면 맨날 그래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못 살겠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지연이는 믿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사과였다. 그날 저녁 순자 씨가 지연이를 불렀다. 며느리, 우리 준호가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던데. 네. 아기도 중요하지만 남편도 챙겨줘야지. 준호가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 결혼하고 더 외롭대.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자는 원래 질투가 많아. 아기한테 뺏긴 것 같다고 느끼면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준호한테 좀 더 신경 써줘. 알았지? 네, 어머니.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는 로봇이 아닌데. 아기도 돌보고 남편도 챙기고 시어머니 눈치도 보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날 밤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준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지도 몰랐다. 아기의 돌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연이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언젠가 무너질 것 같아. 아기 돌잔치를 일주일 앞둔 날 지연이는 순자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저희 분가할 계획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다. 분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부터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그러래?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순자 씨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 소리 하네. 준호 수입으로 어떻게 나가서 살아? 카드도 못 만드는 애가?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준호를 정식으로 고용하시든지 아니면 독립할 수 있게. 내가 왜? 내 돈으로? 어머니 돈이 아니라 가게 수입이잖아요. 준호도 일하고 있고요. 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다고. 저는 부엌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지연이는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다. 그럼 어머니는 뭘 하셨는데요? 친정에만 돈 퍼다 나르고 며느리가 야간 알바 뛰는 건 모른 척 하시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외할머니 댁에 3천만 원, 외삼촌한테 5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몇 달을 살 수 있는데. 이것 봐.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그게 어머니 개인 돈이에요? 준호가 일해서 번 돈도 포함돼 있잖아요. 둘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기가 놀라 울기 시작했다. 준호가 급히 집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가게에서까지 소리가 들렸어. 준호야, 내 마누라 좀 봐.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순자 씨가 아들에게 호소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분가 이야기했더니. 분가? 갑자기? 준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당장은 어려워. 당장이 아니어도 돼요. 계획이라도 세우자고요. 준호야, 내 마누라가 널 꼬드겨서 엄마를 버리게 만들려고 해. 순자 씨의 말에 지연이는 기가 막혔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 이것 봐. 시어머니한테 반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 내가 예의가 없어. 지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물었다. 못 살겠어요. 진짜 못 살겠어요. 여보, 당신은 맨날 보고만 있고 어머니는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어머니랑 살 건지 저랑 살 건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지연이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직 사랑하는데.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지연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아기를 꼭 안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문을 열고 들어가며 지연이는 다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준호가 진짜 변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이혼도 생각해야겠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제발. 변해줘. 제발. 그렇게 지연이의 길고 긴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동거, 남편의 우유부단함,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과연 지연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준호는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친정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준호가 찾아왔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보, 왜 왔어요? 이야기 좀 하자. 제대로. 지연이는 망설였지만 준호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말했어. 우리 분가하겠다고. 뭐라고요? 엄마가 화내셨어. 많이. 근데 나도 화냈어. 생전 처음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가족은 이제 너랑 우리 아기야. 그걸 깨달았어. 늦었지만. 당장은 어렵지만 6개월만 시간을 줘. 내가 제대로 된 직장 구할게. 그리고 우리 나가서 살자.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할 수 있어요? 할 거야. 꼭. 준호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는 달라질게. 진짜로. 지연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심이 보였다.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알아. 이번엔 꼭 지킬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다.